색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 날, 좀 더 내밀한 세상살이 이야기를 만나고 싶은 날, 우리는 종종 오후극장을 찾곤 합니다. 독립영화나 인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 좀 관심 있는 거 상영할 때마다 오고 있어요. 특이한 영화들이나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돼서 찾아옵니다. 너무 평범해서 꼭 나인 듯한 주인공도 있고요. 반대로 상상 속의 희한한 캐릭터도 있습니다. 제작 방식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각양각색인 영화들. 오후극장엔 이렇게 신선한 영화가 가득합니다. 다양한 책자들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독립영화 좋아하는 분들의 아지트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포근한 공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후극장이 올해 8살이 됐습니다. 2015년에 태어나 막 걸음마를 걷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제 관객의 마음에 제대로 들어선 오후극장. 2023년 오후극장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개관 8주년 특별전 문화요는 두 번째 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눈이라는 거는 저는 결국엔 마주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8주년을 맞아 관객과 영화 제작진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날은 변성빈 감독과 혜준 배우가 오후극장을 찾았습니다. 언니, 만약에 상금 못하면 군대 가는 거야? 수술 못해서? 집안 망치시키지 말고 빨리 갈아입고 나와! 유언 남기셨어? 영화 공작새는 트랜스젠더인 와킹 댄서 신명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댄서로서 자신만의 색을 찾고 한 사람으로서 자유를 쫓아 나아갑니다. 저희 영화 공작새는 스트릿 댄스인 와킹 장르와 고창 노악을 같이 결합한 영화인데요. 되게 신나는 와킹 댄스도 볼 수 있고 저희 고창 노악도 볼 수 있으면서도 또 이제 사람들과의 이런 다양한 드라마가 같이 공존을 하는데요. 개관 8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에는 총 5편의 작품이 상영됐습니다. 오후극장은 올해 독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전의 작품도 다양한 독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엄선해 보았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 중에서 화제작들을 골라봤고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만의 독립을 이룬 영화들, 그런 영화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보았습니다. 독립은 항상 희생과 고통이 함께하죠.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상영할 때도 독립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8년간 걸었다는 건 여러모로 참 멋진 일이죠. 큰 영화제들은 거의 서울이나 아니면 이제 부산에서 이제 만나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 영화관에서 독립 영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서울을 가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영화관이 많이 발전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으니까 좋겠죠? 2015년 지역에서는 대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지역 독립영화관의 시작을 알린 오후극장, 그리고 8년 동안 오후극장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극장은 개관 준비할 때부터 일을 했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도 제가 설치해놓은 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진이 되어서 막 줄을 서서 기다리시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도 함께 했었고, 반대로 관객과의 대화에 관객분들이 안 찾아주셔서 가슴 졸였던 순간들, 그런 때까지 저희가 흥망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환 프로그래머와 노혜진 홍보팀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2015년 2월 11일 오후극장이 탄생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두 사람. 그들을 오후극장 생일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관객 수가 77,000여 명을 넘어섰고요. 500여 편 정도의 한국 독립영화가 저희 극장을 통해서 개봉했고요. 약 550여 명 정도의 감독님 배우분들이 저희 극장을 단약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대구 영화인의 수건사업. 오후극장은 2년의 긴 준비 기간을 거쳐 개관하게 됐는데요. 8년이란 시간의 힘은
영화인과 관객에게서 왔습니다. 상영작을 고르거나 기획전을 개최하는데 대구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전국에서 다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좀 힘이 생기고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너 이제 개근상 못하겠다. 그리고 잊어선 안 될 스크린의 영웅, 바로 작품이죠. 지난해까지 500여 편의 독립영화가 이곳 5호극장에서 상영됐는데요. 그중에는 기억에 남는 작품도 많습니다.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벌새, 매기, 우리 집 이렇게 3편의 영화가 그 시기에 같이 개봉을 했었어요. 저희는 독립영화관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독립영화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약간 가능성을 봤다고 할까요? 수많은 가능성에서 만들어진 기적. 그간 독립영화는 관객과 동떨어진 장르로 스크린 아래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관객 곁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5호극장은 8년간 그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걸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영화와 대중들의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55석의 작은 극장이다 보니까 관객들과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뭔가 관객 모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5호극장과 관련된 여러 말 중에 영화 공동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영화 잠자리 구하기의 홍다혜 감독 역시 이번 특별전의 영화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제 영화도 8년 정도 만들었는데 그 8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영화를 만들었던 어떤 시간처럼 뭔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은 공감이 들었고 최대한 오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인과 관객 사이를 묶어주는 영화 공동체. 지영민이 만든 영상물을 상영하는 문턱 낮은 영화관. 모두 5호극장을 칭하는 말입니다. 큰 도시보다도 대구는 그런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더 많고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제 독립 영화 내부에 비평적인 어떤 시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쭉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영화 산업은 위기였습니다. 바이러스는 상업영화, 독립영화 할 것 없이 칼바람을 몰고 왔는데요. 그 난관 속에서 5호극장은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휴관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관객 수도 많이 줄었었고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 무사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5호극장만의 제대로 된 독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독립영화의 현실과 독립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제작 지원금을 주는데 투자가 아닌 거예요. 심사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피칭이 아니고 오디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팔릴 만한 것들만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어렵지 않은 적 없었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왔는데요. 수입 영화가 13이고 한국 영화가 17편인데 관객 수를 비교해 보니까 반대 결과가 나오죠, 거의. 지금 우리 독립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창작자 입장에서 한 것 같아요. 유통과 배급을 요즘에는 중요시 여기는데 그 입장에서만 전해 듣다가 창작자 입장에서 좀 듣게 되는 기회가 좀 새로웠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5호극장이라는 지역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이 계획을 했고 이러한 내용을 흔쾌히 이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같이 좀 나누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용기 있는 시도인 동시에 우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민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8살의 5호극장에게는 매년 되돌아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작품과 영화인 그리고 관객 사이를 좀 더 강하게 잇는 방법 말이죠. 그래야만 상업영화관 사이에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독립영화 활동하거나 비평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객을, 새로운 관객들을 더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만 틀어가지고는 바로 근처에 있는 상업영화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비영리적인 문화적 공간으로서 사람들을, 새로운 관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태도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년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힘들고 안정된 기반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초심을 잃지 않고 분발해 주신다면 지역의 독립영화를 애정하는 관객들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호응하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살, 독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는 오호극장.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그들의 새로운 고민이 내놓을 답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관객 친화적인 극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관객과 가까운 극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영화 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뭐 거리감 두고 보는 사람이 자주 없는 상황인데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네, 관객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언제나 좀 매진되었으면, 네,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2023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관객과 더 친해지는 오호극장이 되길,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최고의 성적을 올리길, 그들의 꿈에 문화요의 응원도 함께 얹어봅니다. 그럼 내년 9살엔 더 튼튼한 오호극장이 될 수 있겠죠?